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평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시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800포인트를 오늘 뚫어내면서 3,10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는 코스피와 키 맞추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 반도체 IT 투톱 그중에서도 SK 하이닉스가 28만 원을 터치한 상황이고요. 2차 전지도 빛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 이 랠리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은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함께합니다. 경제방송하면 왠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알기 쉽게 경제에 대한 상식 그리고 매매에 대한 이슈까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분위기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란 지정학적 갈등이 사실상 해소 국면에 접어들면서 투자 심리가 강화되는 오늘입니다. 코스피는요 3,1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장중에 3,099.41포인트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3,096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이 상승세도 괄목할 만합니다. 장중에 800선을 상향 돌파한 건요. 지난 2024년 8월 1일 이후에 약 11개월 만입니다. 지금 799.51포인트까지 레벨업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 외국인이 3,835억 원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도 쌍끌이 매수를 합니다. 2,800억대 물량을 담으면서 시장을 강하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1,218억 원대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고 668억 원 기관까지 매수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5,97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시총 상위 종목들 어떤 흐름 띄고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면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빨간불 켜고 있는 것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정말 탄력적인데요. 7.51% 상승하면서 지금 이 시간 27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도 뚫어내고 쭉쭉 지금 매물대도 없는 가격까지 치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27만 9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3.79% 올라가면서 6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이 반도체는 휴전 소식이 들리자마자 시간에 뉴욕 시장에서도 상승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렇게 강세를 좀 띠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IT 투톱 이외에도 한미 반도체와 같은 소부장까지 강한 온기가 된다는 점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오늘 금융주도 시세가 좋고요. KB금융 보시면 4.28% 상승하면서 11만 2,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는요 그간 좀 강하게 올라와서 이제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1.55% 하락하면서 28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도 조금 아쉬운데요. 2.72% 하락합니다. 89만 4천 원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HD 현대중공업은 6.46%. 오늘 해운주는 조금 하락세인데 조선은 괜찮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46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자동차도 좋네요. 기아 2%대 상승하고 있으면서 9만 7,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달리 카카오는요. 오늘도 강세를 보여줍니다. 1.78% 오름폭 보이면서 6만 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에서 로보택시 상용화로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그야말로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의 주인공이 테슬라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그 영향을 받으면서 에코프로 형제가 강세를 보입니다. 에코프로 BM 5.54% 오르면서 10만 4,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더 큰 폭으로 걸어갑니다. 7.58% 상승하면서 46,1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제도 로봇주가 강세였는데 오늘도 로봇주가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3.11% 상승하면서 31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미용기기 관련주 강세도 좀 체크를 보셔야겠습니다. 휴젤, 클래시스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클래시스 보시면은 2.98% 오르면서 6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노이즈가 있었던 파마 리서치는 오늘 하락으로 좀 자리를 잡습니다. 2.65% 하락한 47만
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총 상위 종목 10위 가운데 HLB만 조금 아쉬운 흐름입니다. 2.53% 상승하면서 현재 이 시간 기준으로 5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우리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주 좋고요. 대부분 테마단에서 웃음을 짓는 양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투자 아이디어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아주 좋은데요. 전문가 모시고 시장 진단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유민 전문가와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오랜만에 이렇게 강세를 보여줍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네, 역시 저는 여기 6월 초부터 제가 여기 팍스 인베스트에너에 출연을 해서 저는 계속 코스피가 신고가를 쓸 거다 매일같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이제 살짝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잘 하다가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 협의한다, 이제 휴전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이제 3%대 강세를 코스피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자꾸 인버스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저는 이제는 3,0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한번 말씀드리고 절대 여기 지금 매도하시는 분들 이거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오늘 또 이제 방산주 관련해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또 오늘 급락하니까 또 이제 불안하실 수 있죠. 이게 지금 오늘 끝인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방산 관련 주들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거기 기업들이 지금까지 상승을 했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한 번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고 지금 기술 패권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국가 간의 충돌은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적으로 각국한테 방위비 증가해라 이러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방산주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할 거다. 이것 때문에 사실 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스라엘 이란 충돌로 인해서 급격하게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그냥 조정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거를 제가 하나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이거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보시다 보면은 약간 코로나19 팬데믹 시절과 지금 증시가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향해 가는 고점이 그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고점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절엔 그럼 왜 그렇게 올랐는가 그거를 지금 좀 비교하는 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가 개인의 순매수량을 202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개인의 순매수량을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이제 아래에 진한 녹색 그래프가 외국인의 순매수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보시면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개인이 순매수를 많이 했죠. 그리고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러면은 개인이 이끌었다고 봐야 돼요. 이거 코스피 3,300포인트까지 갈 때 개인이 이끌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개인은 뭐 매도를 하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도를 한 이후로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우리나라 주식을 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다음 화면 보시면요. 외국인이 현재 이 그래프는 외국인이 현재 국내 증시에서 누적 순매수의 규모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지금 아랫단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많이 낮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근데 이번 장세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외국인들은 팔았고 개인이 사서 증시를 끌어올렸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개인도 사고 싶고 외국인도 사고 싶고, 그럼 기관은 어떨까요? 새 정부 출범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 가자고 하는데 그러면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외국인 개인은 다 순매수 하는데 기관은 막 매도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국내 증시는 그냥 외국인 기관, 개인 이 모두가 한국 주식을 지금 사고 싶은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가는 오르겠죠. 오를 거라고 저는 무조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냥 앞으로 좀 더 저는 상승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이게 매도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는 관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급 상황까지 분석해 주시면서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또 시장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정철 전문가 모시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코스닥도 800포인트를 뚫어내면서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반도체 2차 전지가 빛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 상황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한 게 이제 시속 게임이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밀리고 이렇게 이 시속 게임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반도체가 누구랑 친구 먹었냐면 2차 전지랑 친구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잘 안 좋은 선택이긴 한데 잘 안 좋은 선택이죠. 반도체가 2차 전지랑 편을 먹으면서 한 방산주 조방원이 3일 올라가면 여기는 하루밖에 못 올라가는 약간 이런 형태지만 그래도 시속 게임이다.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 그냥 이거를 그냥 단순히 아까 이제 수급 얘기 너무 잘해 주셨는데, 아니 남들 사는 거 사세요. 자꾸 남들 안 사는 거 사지 말고. 지금 보면은 대형주 지금 보면은 코스피에서 답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외국인은 4조 7천억을 순매수했는데 코스피가 6월 달에서. 그러면 대형주에서 4조 1천억을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대형주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대형주 해라. 외국인 지금 사인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이 일타 강사예요. 그러니까 그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수강생들, 이제 수험생들이죠. 수험생들인데 일타 강사가 여기서 답이 나와. 답 여기서 나와. 여기 봐. 근데 자꾸 왜 딴 데를 보냐. 왜 자꾸 딴 데를 봅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개인 투자자들 2조 3천원에 팔았어요, 대형주를. 팔지 마시래.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물량 절대 뺏기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거기서 그 중에서 또 어디가 제일 많이 사느냐 보면은 전기전자 아니면 운수장비입니다. 그렇죠? 전기전자 2조 8천억, 운수장비 1조 원, 금융업 1조 원. 딱 이 세 개예요. 딱 이 세 개 희속 게임을 이 세 명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전기전자가 원래 우리나라 시가총액에 삼성전자 하나만 해도 20%가 넘어가요. 예. 우선주가 다 하면은 삼성전자 좀 밀렸다 하더라도. 그럼 여기 SK하이닉스 붙이고 LG에너지솔을 붙여버리면 전기전자 하나만 40% 됩니다. 거의 40% 가까이 돼요. 네. 그러면 전기전자 하나가 40%고 운수장비는 현대차, 기아 있다고 치지만 현대차, 기아를 외국인이 샀는지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현대차 한번 볼게요. 현대차. 물론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이 현대차의 종목별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 아이고 잠시만요. 예. 이 종목별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그러면 그 현대차, 기아차를 안 사고 뭘 샀냐예요. 자, 보시면 지금 현대차 외국인이 좀 사긴 한데 많이 산 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심지어 그 전에 많이 팔았고. 기아를 한번 볼게요.
참고로 기아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잘 모를 수 있지만 기아도 뭐예요? 방산주예요. 그래요. 군용 트럭 있죠. 다 기아에삽니다. 우리나라 군용 트럭 이번에 다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기아도 방산주입니다. 그리고 기아가 현무5라고 그 작년에 이제 현무5 미사일을 한번 우리가 보여줬거든요. 외국인들한테 외국 사람들한테 현무5를 이거 보고 너희들 겁먹어봐 하면서 보여줬어요. 네. 근데 현무5가 무슨 기동을 했냐면 이렇게 보통 차가 엄청 길거든요. 미사일 실어야 되니까. 그 미사일 길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약간 상대방으로 하여금 약간 좀 이게 화가 나야 되는 건지 열이 받아야 되는 건지 좀 기분이 나빠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현무5 미사일 차체를 보시면 이렇게 긴데 요 정도 공간이 남아 있어요. 네. 뭐냐 앞으로 현무6도 여기다 할 거다. 딱 그 정도 길이만큼 남겨놨거든요. 그리고 현무5도 엄청 커요. 근데 그거를 보통은 그 미사일 발사대 이번에 이란이 미사일 발사대 다 박살나면서 이번에 느꼈잖아요. 미사일 발사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란이 왜 공격 안 하겠습니까 이제? 이란이 더 이상 쏠 미사일이 없어요 이제는. 미사일 발사대가 없어요. 미사일 발사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미사일 발사대가 중요한데 중국, 러시아 미사일 발사대 차가 엄청 크잖아요. 좀만 지나가다가 다 넘어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회전 기동을 최대한 네. 적게 하려고 바퀴가요. 갈지자로 바뀝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이게 차가 옆으로 가요. 이게 가능해요. 이걸 누가 만들었다? 기아가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아도 방산주다. 그럼 운수장비에는 다 뭐가 있다? 하나에로스페이스는 이 방산주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방산주들을 엄청 산 거예요 외국 투자들이. 방산주들이 현대로템부터 해서 물론 현대로템도 현대차 그룹 계열사입니다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산조방원 아니면 반도체 2차전지인데 여기 아니면 금융인데 여러분 이 세계 내에서만 하셔야지 자꾸 다른 거 하면서 지수 안 오른다고 내 종목 안 간다고 뭐라 하면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타 강사는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만 사라. 지금 여기만 하고 있어 우리는. 야 여기만 사야 돼 하고 있는데 수험생인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저기 딴 거 할래. 막 나는 저기 네. 변두리 종목 할래. 중소형주 할래.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요, 전문가님, 사실 기아가 우리나라에서 방산주보다는 자동차에 어쨌든 힘을 실어주니까 그쪽으로 어쨌든 모멘텀이 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아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지금의 흐름이 그냥 적당한 상승세이고 뭐 보지 않아도 좀 괜찮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요, 네. 여러분 그 정말 안 올랐거든요. 정말 안 올랐어요. 근데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임담이 끝나고 하자. 임금 단체 협상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언제쯤인가요? 6월 말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이제. 아, 지금 기사 차로 보시군요. 나올 거예요. 예. 임담이 지금 현대차 노조가 이제 띠까지는 샀어요. 네. 띠 두르려고 이제 이렇게 묶으려고 이렇게 네. 띠까지는 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노조분들을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존경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제가 뭐 좋은 강성 말을 노조이기 하기가 때문에 좋은 말 하기가 조금 좀 그래요. 네. 왜냐면 어렵다. 이거 팩트니까 자꾸 유튜브 보면서 차 조립하니까 단차나죠 계속. 자꾸 그래요. 자꾸 단차납니다. 왜 그래요? 유튜브 보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제발 부탁인데 제발. 그리고 나서 네. 권리를 얘기하면 괜찮아요. 그런 거. 근데 일 대충하고 그렇게 하면 좀 그건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네. 문제가 됐어요. 사실 네. 한번 이게 엄청난 이슈가 됐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현대차 경영진이 문제였는데 예. 현대차 경영진이 국산 내수용차에는 MDPS 조향장치 부품을 10원짜리 쓰고 몇십 원짜리 쓰고 해외 수출용은 몇천 원짜리 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엄청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경영진이 이제 반성 좀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머지 2번 임금 단체 협상만 좀 잘 넘기면 저는 후에, 좀 예. 신정부의 그 약간 그런 부분을 좀 현대차 노조가 대승적으로 좀 받아들여서 좀 그러면 주가 갑니다. 이제 다시. 그런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 근데 반면에 네. 임금 단체 협상이 상당히 덜 영향을 받는 현대 오토웨버 한번 보세요. 네. 폭등이에요. 폭등입니다. 음. 현대 오토웨버 현대차의 산하 SI 기업입니다.
현대차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하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주로 뭐 합니까? 바로 자율주행합니다. 예. 예, 테슬라의 자율주행 영향으로. 관련주. 어제 이제 테슬라 로봇택시에서 이제 택시가 가는데 사람은 타고 있더라고요. 이제 사고 날까봐. 영상 보셨죠? 네, 사고 날까봐 이제 사람은 타고 있는데 설마 뭐 밑에서 이렇게 몰래 만진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네, 근데 옛날에 한번 그런 적 얕은 있어가지고. 소를 쓰면 안 돼요. 예전에 네. 테슬라가 그런 적 있어요. 네. 테슬라가 저기 로봇 뭐죠? 그거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었을 때 그때 몰래 직원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욕 엄청 먹었거든요. 음, 근데 설마 그러진 않았겠죠? 네. 예, 여튼 현대오토에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서 좀 사과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방송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이 방송에서 현대오토에버 가지고 나왔고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 퓨런티어도 가지고 나왔어요. 퓨런티어는 예, 퓨런티어도. 가져오셨죠. 예. 예, 둘 다 죄송한 게 너무 일찍 팔았어요. 예, 퓨런티어는 오늘 매도는 잘했는데 네. 오늘 매도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퓨런티어 우리가 공략했다가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통합 거래소이기 때문에 KRX 시세로 보자면 오늘 고점이었어요. 어제 25% 급등한 거는 체결 주식 수가 20주도 안 됐어요. 이거 그냥 시세 이상 시세인 거고 네. 이거 차트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KRX 시세로 보시면은 이거 지금 오늘 저희가 고점에서 매도했거든요. 시초가에. 예. 시초가에 매도했어요. 바로. 시초가에 시초가 매도하셨어요? 수익 실현 딱. 어. 언제부터 매수? 제가 여기서부터 끌고 왔어요. 여기서 끌고 왔고 잠깐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랑 싸운 뒤로 좀 밀렸죠. 그러다가 다시 둘이서 다시 사귈 것 같아가지고 다시 이제 네. 이제 트럼프하고 사이가 다시 좋아질 것 사이가 같아서. 좋아질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시초가에 매도했는데 이렇게 수익 실현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현대오토에버는 죄송해요. 너무 일찍 수익 실현했습니다. 어쨌든 수익이니까요. 사실 사과가 잦으셔도 어쨌든 수익이니까요. 제가 괜찮습니다. 죄송한데 현대오토에버 어디서 매수했냐면 예. 11만 원대 매수했어요. 근데 이 현대오토에버 여러분 보세요. 이 종목이 이렇게 오랫동안 갈짓자 행보를 했는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골짜기가 깊으면 상승각도 높습니다. 가파릅니다. 이거 뚫었어요 오늘. 뚫었고 2차 박스권 이제 도전하는데 여기 뚫리면 현대오토 엄청 무거운 종목이에요. 엄청나게 무거운 종목인데 이거 뚫잖아요. 근데 원래 그러니까 제가 2차 목표가 상단을 원래 최종 수익 실현 자료 잡았는데 네. 전쟁 나가지고 그 방산주에 좀 모으느라고 네. 좀 비중 빼느라고 그것 그러셨군요. 때문에 살짝 매도했는데 예. 죄송합니다. 이거. 괜찮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 체크 포인트들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앵커 브리핑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안개가 걷히면 그제야 방향이 보인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중동에서 감돌던 이 전운이 잦아들면서 시장 분위기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국제유가는 지난밤 WTI 기준으로 배럴당 68달러 선까지 내려왔고 뉴욕 증시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090포인트까지 올라섰고요. 휴전 소식으로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은 조심스럽게 다음 국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시장을 움직일 핵심 축,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봐야 될 것을 거시적인 포인트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외국인의 매매를 특히 좀 꼽아 봐야겠는데요. 6월 들어 외국인의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매수 금액은 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4조 원이죠. 4조 원을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는데요. 외국인이 비오는 날마다 개인이 물량을 받으면서 시장의 하단을 좀 지지해주는 모양새였습니다. 외국인의 자금은 주로 반도체 업종, 특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고요. 오늘 SK 하이닉스는 신고가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양상인데요. 다만 이 수급이 반도체에만 좀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확산이 될 수 있을지에 따라 시장의 지속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업종에 몰린 자금이 시장 전반으로 퍼지면서 건강한 순환 흐름을 만들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 기대감입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증권 거래세 인하, MSCI 지수 편입 논의,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까지 정부는 연이어서 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신호보다는 실제 어떻게 될 것이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책 신호가 기업의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같은 구체적인 주주 환원의 모습으로 연결되어야 실제 주가 반응으로 레벨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실적과 글로벌 금융 환경을 좀 꼽아봤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곧 다가오면서 시장에서는 업종별로 수익성 변화에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실적 개선이 좀 우선이 되겠고요. 자동차는 수익성 둔화와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 금융지주는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금 유입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변수는요. 미국의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꼽아봐야겠습니다. 미 연준에서 현지 시간 23일 그러니까 어제 이 매파 성향 인물로 꼽혀온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이 이르면 7월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의 공식 기조는 여전히 신중하지만요. 이런 발언들은 시장의 기대와 경계심을 현재 동시에 자극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편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목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 레포트가 좀 나왔는데요. LIG 넥슨의 현재 주가 수준이 중장기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다는 점을 좀 꼽아봤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수혜 기대감으로 단기 급등을 했지만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경계를 권고하는 분석이 관련 종목들에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 시간 브리핑을 통해서도 여러 인사이트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늘 리스크도 함께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단기 낙관에 기울 때일수록 우리는 냉정한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메시지 오늘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종목은 늘 이성과 함께하지 않고 현재는 숫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구간에 우리 시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요. 좋은 종목을 고르는 일보다 좋은 타이밍에 이 위협을 감안해서 전략을 세우는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조금 더 심도 있는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전문가님, 방산에 대해서 오늘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될까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에너지 관련주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에너지 관련주는 매도죠, 무조건. 이미 어제 저희 매도했어요, 다. 저희 다 어제 매도했고 사실 이제 어제 공략을 추가로 하려다가 다 취소를 했어요, 아침에. 다 사실은 방송 올라고 취소한 건데. 네. 이게 잘하셨네요. 까마귀도 이제 배 떨어졌어요. 운이 왜냐면 좋으신 그 거죠. 사이에 못 보니까 너무 불안해가지고 일단 취소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사실 어제 이제 자고 있어서 자려고 네. 준비하고 이제 자기 전에 배고파가지고 살짝 먹고 자려고. 드시지 마세요. 네, 많이 그러고 부으셨어요. 있는데 괜찮아요. 저 위고비 이번에 처음 받았어요. 처음 받아가지고 네. 이제 곧 맞을 기대해 건데. 주십시오, 여러분. 네. 위고비 맞으신다고 제가 위고비 합니다. 써보고 제가 네, 여러분께 네. 얘기 드릴게요. 근데 네.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란에서 갑자기 이때가 새벽 12시 살짝 넘어 이제 새벽 갈 때 네. 미사일 쐈대요, 카타르로.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주섬주섬 막 입고 막 회사로 다시 갔어요. 오. 예, 운영 사무실로 가가지고 열정이 다시 가서 있으시네요. 걔 이미 직원 한 명은 또 출근 시켜놓고 이미 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지금 난리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확전이다.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바레인과 이라크의 미군 기지에도 곧 미사일 쏠 거다. 근데 곧 미사일 쏠 거다? 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지? 이런 생각이 이상하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막 뒤져봤어요. 외신을 막 뒤져보고 이제 눈 빠지도록 제가 최근에 이 외신 뒤지다가 거의 아랍어를 할 기세예요. 거의. 아랍어가 몇 개 되게 어렵거든요. 아랍어의 몇 개 문장을 제가 알쪽 알아볼 정도예요. 네. 이제 알자지라 방송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발음 잘해야 된다. 알자지라 방송, 네, 네. 알자지라 방송을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거의 이제 아랍어를 약간 할 수 있을 기세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카타르하고 교감을 했다 미리 이란. 네, 네. 진짜 어제 나스닥 그 밤에 풀매수 하느라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진짜. 어. 근데 그러면서 돌아 나왔고 이제 끝났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왕 싸울 거면 좀 하메네이를 좀 이렇게 완전히 축출하고 그 다음에 끝냈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메네이를 완전히 축출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던 이 대우건설이 네. 대폭등을 할 수 있었을 타이밍이었는데 하메네이를 축출을 못하고 이걸 했다. 끝냈다.
약간은 미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된 것도 아닌데 약간 파괴되고 그냥 물론 좀 시간이 이제 앞으로 더 걸리겠죠. 이란이 이제 핵 개발을 하려면 이제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다. 그러면 이제 방산주도 그럼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을 이제 아침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산주 엄청 물어보겠네. 근데 저는 방산주 차트도 안 보고 계속 얘기 드려요. 이럴 때 사는 거다. 이럴 때. 여전히 긍정적인. LIG 넥슨에 대해서 KB증권에서 이상한 소리 했잖아요. 예. 자, 참고로 하나오션 한번 볼게요. 하나오션 이때가 한국투자증권에 이름까지 얘기해야 될까요? 그 애널리스트님이 하선하라 해가지고 네. 하나오션 하선 얘기했던 분이에요. 예. 7만 원, 7천 원대. 지금 얼마죠? 예, 지금 95,800원까지 갔어요. 예. 예, 그분 지금 뭐 하시나 몰라요? 물론 그분이 바꿨어요 멘트를. 우리가 하선하라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하선하라는 얘기다라고 바꿨어요 이름을. 예, 그러니까 내용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KB증권에서 말하는 LIG 넥슨 자 여러분 이번 전쟁에서 자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지도 한번 볼게요. 예,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좀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아마. 지도 오 그렇네.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해 드리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립니다. 자 여기가 이란이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언제 싸울지 몰라요. 그쵸? 근데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란이 지금 왜 이란이 먼저 미국한테 연락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미군 네. 부대 공격할 거니까 우리가 공격을 맞아요. 해야. 사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리아 미군 부대에 친이란 민병대. 그러니까 시리아에도 친이란 세력이 있고 이라크는 친이란 세력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친이란 민병대가 박격포를 미군 부대에 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그 얘기를 한 거죠. 이거 우리가 공격 안 하면 너네 친이란 민병대들한테 시달려. 오해가 생겨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멋있게 공격할 테니까 니네가 잘 막아봐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약속 대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 대련을 한 것뿐입니다. 약속 대련 했죠. 그럼 약속 대련 해서 지금 이제 끝났어요.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 끝나면 다 끝났냐? 그게 아니죠. 그럼 이란은 뭐 하고 있어요? 칼 갈고 있죠. 미사일 이제 탄도미사일 다 떨어졌다니까요. 이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탄도미사일을 다시 쌓아놔야 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란이 이제 미사일을 막 쌓아놓고 그럼 여기는 미사일 쌓아놓으면 여기는 뭐 할까요 다? 여기 일로 쏠 수도 있으니까 일로 쏠 수도 있고 지나가다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방공망을 확충해야죠. 그렇죠? 방공망을 확충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공망을 확충해야 되는데 방공망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드는 방공망, 중고도 방공망을 누가 만드냐? LIG 넥슨에서 만듭니다. 천궁 2, 1, 2. 이게 또 비싸요. 심지어 이게 미국 패트리어트보다도 성능이 더 좋아요. 근데 미국 패트리어트는 지금 구매 버튼을 누르면 배송이 4년 뒤에 옵니다. 오래 걸리네요. 네, 그냥 네. 거의 오다가 거의 죽을 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구매 버튼을 누르면 배송이 2년 내로 끝납니다. 누구 걸 사겠습니까? 더 싼데 심지어 우리나라가. LIG 넥슨 이렇게 밀린다? 더 매수 시점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또 하나 자 하나에로스페이스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에로2, 에로3 고고도 방어 시스템이 있는데 이번 전쟁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 에로3 같은 경우가 10발 중에 한 발이 그냥 자기 밑으로 떨어져요. 이게 성능 결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날라오는 거를 맞춰야 되는데 가다가 그냥 자기를 때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10발 중에 한 발씩 계속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의 LSM을 칭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LSM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LSM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엄청 비쌉니다 이거. 근데 이거 지금 누가 지금 눈독 들이고 있어요? 사우디가 눈독 들이고 있어요. 사우디가 LSM을 딱 보니까 미국 사드보다 더 싸요. 그러니까 이걸 쓸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신궁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다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휴전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아직은 완전한 휴전 협상은 아니고 아직까지 리스크가 좀 잔재하기 때문에 방산주에서 기회를 찾아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시죠?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제가 얘기 드리죠. 휴전할 때 무기 더 산다. 만약에 이란하고 우리나라하고 옛날처럼 사이가 좋았잖아요. 우리나라 현무 미사일 다 팔았을 거예요. 이란이 아마 한 1000대 계약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한테 석유를 주겠다고 했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석유 걱정은 당분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줘요, 이란하고. 지금 이란 사이가 미국이 안 좋으니까. 줬다가는 이제 미국 가만 안 있겠죠. 이란한테 천국 미사일 주면은. 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자, 지금 우리나라가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회의 참석 안 했죠. 근데 일본의 이시바 총리도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보더니 참석 안 하려고 지금 조율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미 호주랑은 이미 참석 안 해요. 왜? 트럼프가 혼자 또 이상한 말 하고 갈 것 같으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할 것 같으니까. 그럼 이제 트럼프가 계속 일본한테 요구하는 바는 뭐냐? 그 다음 나토 국가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이번 나토 회의 때 뭐 얘기할 것 같습니까? GDP의 5%를 국방비로 해라. 여러분 그 GDP 5% 국방비로 하면요. 전면전 한 나라들이나 5% 하는 거예요. 전면전 한 나라들이 보통 6에서 7% 정도 가거든요. 예. 전쟁 위험이 좀 있는 나라들이 2%, 3%입니다. 우리나라가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예요. 우리나라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도 우리나라도 5%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유럽은요. 1%도 안 되는 나라 수두룩 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네. 얘네들이 이제 5% GDP의 5배를 지금 GDP 지금까지 국방비 쏘는 거에 5배를 지금 무기를 사야 되는데 무기를 뭐 살 게 뭐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그 잠깐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도 보시면은 자 여러분 이 폴란드가요. 폴란드를 지금 너무나 폴란드를 다들 너무나 부러워하고 있어요. 왜냐? 폴란드에서 샀던 예. 폴란드가 샀던 천국, K9, K2 배송이 지금 거의 예상보다 더 빨리 와요. 그 폴란드의 폴란드 대통령 선거마저도 심지어 폴란드 대통령 선거가 이번에 우리나라 때문에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네. 폴란드의 친EU 후보가 잘 가다가 뭔 말을 했냐면 지지율이 어디서 역전됐냐면 우리가 나토 무기를 사야 된다. 한국 거는 이제 적당히 사고 나토 무기 사야 된다. 이 한마디가 박살났어요. 그때 친러시아 후보가 뭐라 그랬냐? 아니다. 한국 거 좀 더 사자. 이게 네. 이게 러시아 거랑도 호환이 된다. 이 말로 역전된 이래서 대통령이 바뀐 나라예요. 이 나라. 그래요. 그리고 예. 진짜입니다. 실제 기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똑같이 다른 나라 걸 썼던 일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 지금 다 배송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방산 여전히 기회다. 독일 네. 레오파르트 전차 산지 지금 4년 동안 한 대 왔습니다. 한 대. 예. 한 대. 그거 여러분 이 동유럽 국가한테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러면요. 지금 방산 종목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장주도 있고 그 아래 종목들도 있는데 어떤 종목에서 기회를 찾고 계신지도 좀 궁금한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 되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당연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국항공우주가 있는데 한국항공우주 오늘 밀리잖아요. 예. 이렇게까지 밀려준다.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냥 89,000원까지 기다리세요. 85,000원까지만 기다리세요. 그냥 가만히 기다려 알아서 내려옵니다. 그 한국항공우주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미국이 지금 뭐가 문제야? 미국이 지금 보잉사를 몰아주려고 차세대 전투기 보잉사에 다 몰아줬어. 그랬더니 로키드 마틴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보잉사한테만 다 몰아주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로키드 마틴 너네를 위해서 준비했어. T-50 고등훈련기 너네 거 쓸게. 네. 근데 T-50 고등훈련을 누가 만드는데요? 우리나라 만드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요걸 좀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KF-21 우리나라 곧 아랍에미리트하고 곧 본계약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제 이거보다 앞으로가 더 창창한 미래가 더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네. 단지 현대로템만 현대로템만 뭐가 문제냐? 현대로템이 폴란드 수출 계약 끝나면 이제 당분간 수출은 없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폴란드 수출 계약 나올 때 밀리겠죠? 새로운 데겠죠? 그때 새로운 데서 좀 밀리면 그때 산다. 왜? 현대로템은 철도가 더 강합니다. 예. 현대차고로 소속이에요. 철도 강하죠. 현대로템 K2 자차 이제 더 안 살 것 같습니다. 더 사요 이제 좀 있다가. 우리나라가 이번에 또 뭘 만들었냐면 여러분 드론 때문에 이 드론이 하도 많이 전차를 공격하니까 네. 전차가 빨리빨리 드론 500만 원짜리 드론 하나에 전차 40억, 50억짜리 날려야 되니 이게 이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번에 만들었어요. 전차랑 같이 다니면서 드론만 잡아서 드론만 폭파시키는 네. 그런 방공
방공전차를 또 개발해가지고 같이 세트로 다니거든요. 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 시연한테 영상 봐봤거든요. 기가 막혀. 여러분 현대로템 그것 때문에 밀리면 사야 된다. 그리고 현대로템 뭐도 있어요? 대구 경협 들어가면 바로 철도입니다. 네, 경협주로도 못 그러니까 낀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 밀릴 때 아.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거고요. 지금 네. 보유하신 분 저희는 이제 하도 밑에서 보유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밀려도 아무 상관 안 하고 계속 홀딩할 거라는 거. 네, 그리고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와 비슷한 종목들 그다음 각 방산주별로 저점 매수 가격대를 싹 다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송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지금 어떤 정보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보유자분들도 그렇고요. 아래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이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유민 전문가님. 방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입장을 주셨는데 한유민 전문가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자. 사실 이런 말씀 해주신 건데 뭐 방산주가 만약에 기업에 대한 가치가 없고 매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없더라면 사실 매도 타이밍이 맞는데 지금은 예. 그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방산뿐만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순환매 장세에서 계속 이렇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투자 전략은 괜찮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읽은 글인데 좋은 말이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림자가 있다는 건 가까운 곳에 빛이 있다는 뜻이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 아침에 이제 이런 이란과 이스라엘 휴전 소식에 또 방산주가 밀릴 것 같아서 제가 또 방산주 중에 숨어 있는 보석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께 하나 이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코츠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인데요.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뭐 K2 전차, K21 장갑차, KF21 전투기, 뭐 천국 미사일, 잠수함 등 여기 이제 무기 체계에서 이제 그거를 제어하는 싱글보드 컴퓨터를 이제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제 여기가 지금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등 지금 다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예, 거의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방산업체들 평균 PER이 이제 주가가 너무 좀 오르다 보니까 평균 PER이 한 25배에서 30배 정도 지금 되는 상황인데 2024년 매출 기준으로 이 코츠테크놀로지의 PER이 지금 현재 14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오늘 지금 한 10% 가까이 막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더 지금 매수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아침에 급하게 이 종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제가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요. 예, 지금 요거는 그냥 1분기 재무제표 이제 매출 판매 계약서인데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지금 다 계약을 했고 이미 1분기에만 작년 매출 기준 한 50% 매출을 이미 달성했습니다. 네. 계약을 해서 그러면 당연히 내년 분기에는 매출이 급성장하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방산 내 매출이 비중이 지금 많아요. 한 7, 80%를 방산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데 전력 쪽에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시스템,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들의 이제 시스템을 제어하는 그러한 시스템 제어기를 지금 또 개발 생산하면서 예. 이제 이쪽에서도 매출이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코츠테크놀로지는 전력 인프라 쪽으로도 또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들고요. 여러분들께 이게 차트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잠시만요.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위기가 왜 기회라고 딱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까 보세요. 지금 이게 사실은 원래 그냥 천천히 우상향을 해야 될 기업이었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갑자기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상승 추세를 이탈을 한번 했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오늘 그 휴전 소식에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접근하시는 것보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수급의 쏠림 현상 때문에 내일이나 이제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좀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하단에 보이시는 상승 추세선 여기로 이제 내려왔을 때 한 22,000원 선에서 이렇게 잡아가시면은 이제 큰 수익률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 고점이 여기가 이제 한 27,000원 부근입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 27,000원 선을 넘어가면은 이제 신고가를 달성하고 더 상승에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더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코츠 테크놀로지 관심 종목에 한번 담아 두시고요. 오늘 당장 매수하시는 마시고 이번 주에 좀 더 이제 흘러내리거나 밀리면 22,000원 선에서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22,000원에서 긍정적인 시각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정철 전문가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해주셨던 부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생각보다 시장의 주인공이 좀 빨리 되지 않았나, 오늘 주인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구간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인사이트 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매도하라니까요, 여러분. 이럴 때. 이럴 때 파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좀 다르게 얘기할게요. 아까 예. 코치 테크놀로지 얘기하셨잖아요. 예. 적정 주가 5만 원입니다. 지금 24,000원. 그러니까 네. 2배 가야지 맞는 종목이에요. 저런 거는 여러분 빠지든 말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사는 겁니다. 저는 네. 그래야 나중에 PER 가치 대 평가 대비 받는 거고요. 2차 전지는 올라오면 무조건 파는 겁니다. 아, 왜냐? 보유자분들. 보유자분들 현재 근데 보유자가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보유자. 그러면 길게 보고 사야죠. 짧게 내가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를 예로 들게요.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막 2차 전지 다시 반등한다. 다시 내리죠? 이때 막 2차 전지 반등한다. 이때 전고체 배터리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하고 거의 R36이니까 둘이 너무 친하잖아. 그러니까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하면 될 거야. 어떻게 됐어요? 이게 거의 지하 몇 층을 가냐면요. 여러분 지하실을 거의 끝도 없이 갑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한두 많이 번 속아요? 힘드셨죠. 예. 한두 번 속냐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2차 전지가 올라오는 거는 뭐 때문에 올라온다? 자,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구현했어요. 구현했는데 뭐 좀 말이 많아요. 좀 단가 의외로 가격은 싸더라고요. 예, 맞아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택시비 비싸요? 그러면 물론 일본 더 비싸지만. 그거랑 예. 예, 물론 택시 기사님도 화이팅 하십시오. 네, 근데 중요한 건 네. 다른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오늘 이 로보택시 때문에 뭐가 떴냐면 자율주행 관련주 떴죠. 로봇 관련주 오늘 떴어요. 예. 로봇 관련주 이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죠? 지금 현재 LG 출신의 임원분께서 예, 장관되셔가지고. 네. 근데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이슈가 몰렸어요. 그럼 로봇에 뭐 들어가요? 로봇은 그냥 저기 콘센트 꽂아가지고 로봇 써요? 로봇이 막 지나가면서 콘센트 막 끌고 다니면 씁니까? 뭐에 쓰죠?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죠. 배터리 활용이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됐다. 제가 2차 전지 반등 딱 두 가지 포인트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다 공멸하든지 다 공멸해야 된다. 공멸하려면 좀 시간이 남았어요. 한 1년 동안 좀만 있으면 지금 BYD도 위험해요. BYD 딜러사가 지금 파산했다니까요. 지금 BYD 위험한 상황이에요. BYD가 서로 이 경쟁이 너무 심하다니까 BYD도 현재 출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각각의 웨어러블 기기들, 그러니까 콘센트를 꽂지 않은 이 웨어러블 기기들이 점점 확장해서 많아지면, 그러니까 전기차만으로 안 된다니까요. 전기차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특히 그게 중요한 게 로봇이죠. 로봇 같은 게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 드론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어야 이게 올라갔다. 그 두 가지 중에 약간 일부가 오늘 좀 피어 올랐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개화야 그때부터 반등이다. 굳이 지금 들어가서 이게 이건지 된장인지 알 필요는 없다. 그걸 꼭 맛을 봐야 합니까? 그냥 나중에 올라오면 아는 거다. 올라올 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방송에서 다 드리지 못한 정보들 QR코드 통해서 지금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 편하게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장도 저희 박스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